지난번에 이제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네. 너무 관광지 위주로 타지마할이다, 인도의 타지마할이다. 뭐 거기는 뭐 본인이 혼자 가서 대통령 전용기 휘장이라는 전용기를 타고 막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이집트에 가서는 또 뭐 피라미드를 하고 너무 관광지 관계에 국민들이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앙코르와트에 가지 않은 것은 저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 저는 잘한 일이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 만나뵈러 왔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4박 6일 이제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외교 순방의 이런 성과들이 네. 결코 이렇게 곱게 보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정부를 비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를 지금 계속해서 약한 고리로 사용을 하고 이제 비판을 해오는데요. 심지어 장경태 의원의 이런 좀 입에 담기도 좀 불편한 그런 막말이 있었고, 의원님께서는 김건희 여사의 이런 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지금 순방을 하면은 뭐든지 그 나쁘게 지금 보고 비판을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판을 할 게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런 행동을 두고 이제 비판을 하는데요. 첫 번째, 주최국인 캄보디아의 공식적인 네. 그런 순방 프로그램에서 김건희 여사가 참석을 네. 안 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네. 공식적인 이제 순방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주최국에서 영부인들의 어떻게 보면 동반자 프로그램을 해서 뭐 관광지 방문 프로그램이 통상적으로 있는데요. 이번에는 캄보디아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 방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참석을 안 했다고 네. 비판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이제 새빨간 거짓말인 게 네. 동반자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영부인의 자발적인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어제 그 외무부 차관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전체 영부인들 11명인가 12명 중에 네. 참석을 한 사람은 영부인은 5명 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참석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참석을 안 한 것이 마치 외교적인 결례인 것처럼 말한 것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다. 참석 안 한 다른 영부인들도 만약에 비판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네. 지난번에 이제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네. 너무 관광지 위주로 타지마할이다, 인도의 타지마할이다. 뭐 거기는 뭐 본인이 혼자 가서 대통령 전용기 휘장이라는 전용기를 타고 막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이집트에 가서는 또 뭐 피라미드를 하고 너무 관광지 관계에 국민들이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앙코르와트에 가지 않은 것은 저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 저는 잘한 일이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예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팔짱을 끼웠기 때문에 예. 그 영부인으로서 보기가 좀 그렇다고 뭐 많은 또 민주당 의원들이 또 비판을 하는데 아니 정말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있던 그런 친분 관계를 위해서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팔짱을 낀 게 그게 무슨 그게 문제가 되는 건지 오히려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를 연출하기보다는 네. 영부인이 적극적으로 팔짱을 끼고 하면은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네. 아니 과거에 김정숙 여사는 그러면은 뭐 팔짱 이런 걸 안 꼈습니까? 오히려 더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팔짱 끼는 그런 행동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이것도 말도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그 심장병 어린이의 그 병원 헤브론 병원을 이제 방문해서 그 심장병 어린이 이름이 로타죠. 로타를 깨는 그 장면을 두고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김영민 의원 같은 사악한 행동이라는 둥, 또 장경태 의원은 빈곤 토론하는 둥, 네.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저는 의원을 떠나서 어떤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진짜 자질을 의심케 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 저는 뭐 남성 의원이지만 참석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비판 기자회견을 이제 했는데요. 네.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은 이거는 시사 용어에 쓰는 말이다. 쓰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는 쓰는 말은 맞습니다. 네. 그러나 정확하게 쓰지 않은 잘못이 있다. 예. 제가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빈곤 포르노가 사전적인 용어로는 빈곤을 후원 단체가 빈곤을 자극적인 표현으로 이걸 이제 활용을 해서 네. 모금을 하게끔 하는, 이걸 이제 빈곤 포르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주체가 누구여야 되느냐? 그 후원 단체가 주체가 돼야 됩니다. 이 말을 쓰려면. 네. 그러나 김건희 여사 후원 단체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빈곤 포르노의 주체가 아닌 상황에서 빈곤 포르노다 이런 말 자체는 빈곤 포르노 그 자체의 말은 있지만, 그러나 문맥적으로는 잘못한 거다. 두 번째는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이. 네. 분명히 빈곤 포르노는 말은 이지만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건 마치 그럼요. 국민들이 이 포르노라는 어떤 자극적인 용어를 혼동시키기 위해서 화보 촬영이라는 그런 말로 어떻게 보면 현혹을 하는 거다. 네. 민주당이 박은순, 그리고 오거돈, 안희정, 이런 어떤 성인지성이 낮은 수많은 어떤 성희롱, 성추행 사건을 만든 어떤 정당이라면은 네. 특히 이런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 더 조심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영부인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영부인의 봉사활동에서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심각한 선동이고 자극적 표현을 써서 김건희 여사의 이런 어떤 봉사활동을 어떻게 보면은 좀 무력화 내지는 다른 식으로 좀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예. 과거부터 민주당과 좌파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줄리라는 등 여러 가지 어떤 그 입에 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어떤 공격을 해왔고, 그것들이 다 거짓인 게 지금 드러났는데,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어떤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또 김건희 여사의 이런 어떤 봉사활동에 대해서 이런 어떤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다. 이것은 정말 저는 마땅히 사과해야 되고, 저희가 지금 윤리위에 지금 제소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당 입장에서 입장 표명을 반드시 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또 민주당에서는 당사국인 캄보디아가 감추고 싶은 곳에 간 것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의 어떤 고아원이라든지 또 홀트 아동복지 같은 이런 어떤 곳에 방문을 했다면은, 아이고 우리가 좀 감추고 싶은 건데 왜 미국의 대통령이 갔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리고 미국에서 만약 지원을 해준다? 뭐 그렇습니다. 당연히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특히 방문한 곳은 헤브론 병원은 우리나라 그 의료진들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캄보디아가 감추고 싶은 곳을 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캄보디아 분들도 지금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프놈펜에 간 적이 있고, 또 네. 캄보디아 분들을, 가난한 분들을 모시고 의료 봉사를 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한 그런 국가로서, 정말 우리가 해외 이런 국가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의료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캄보디아 같은 이런 동남아에 의료 봉사를 한 많은 정말 훌륭한 우리 의료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의료진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격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이 정말 헌신을 하는 그런 의료원, 심장병원에 가서 대통령의 영부인이 그렇게 격려를 하고, 또 캄보디아 환자, 어린이 환자를 그렇게 껴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캄보디아 국민들에게는 많은 감동을 줬을 거고, 또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저는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한번 이 김건희 여사의 외신, 특히 캄보디아, 이 동남아권에서 어떻게 이 김건희 여사를 비추나 한번 제가 이 자료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요. 관련 네. 기사들을 네. 하나같이 칭찬들이 지금 많고, 특히 지금 유튜브, 캄보디아 현지 유튜브에서 김건희 여사, 이게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와가지고 봉사를 한다. 근데 거기다 미모까지 뛰어나다. 조회수가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현지 뉴스 영상들이. 김건희 여사의 이 봉사를 못마땅해 보는 분들은 전 세계에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특정 계층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외신의 이런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베이컨의 동굴의 우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인간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바로 동굴과 같은 그런 선입견이라고 네. 베이컨이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일부 좌파에서는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행동에 대해서 모든 것이 지금 잘못됐다고 이게 지금 보기 때문에 이렇게 실체적 진실보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발 제1야당으로서 네. 비판할 것은 당연히 비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네.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특히 국가 원수로서 순방을 하는 외교적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정말 우리나라 국익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네. 맞습니다.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꼭 네. 정말 다른 어떤 내부적인 사항보다는 외교적인 상황에서는 네. 정말 맞습니다. 국익을 생각해서, 국가를 생각해서 발언과 행동을 해 주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말에 100번이고 공감합니다. 네, 지금 이제 국정감사는 이제 국정감사는 이제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예산심사를 하고 이제 되게 바쁘실 텐데요. 네. 이제 제가 잠깐 이제 국회 일정 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국회는 정기국회와 이제 임시국회로 나누어집니다. 9월 달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가장 큰 국회의 이제 회기라고 할 수 있는 정기국회 시즌입니다. 네. 정기국회는 대통령의 시정연설부터 시작해서 대정부 질문, 그리고 국정감사, 예산심사, 이런 네.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번 정기국회 때 사실은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할 때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이 불참을 했습니다. 네. 그것을 보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참 쉽지 않겠구나,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예상보다도 훨씬 더 지금 현재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어거지 지금 민주당의 각종 주장들이 지금 많았었고, 지금 예산 또 심사에서도 보면은 정말 윤석열 지금 정부의 지금 첫해 예산인데, 네. 지금 뭐든지 지금 다 삭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두 개의 지금 상임위를 맡고 있는데요. 과학, 방송, 통신 분야의 과방이라는 분야를 하나 맡고 있고, 두 번째는 또 운영위를 맡고 있습니다.
과학방송 과방위는 그 해당 부처가 지금 과학 그 기술부와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그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과 네.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사무처 이런 기관을 맡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과방위에서는 전 정권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예를 들면 디지털 뉴딜 차원에서 데이터 댐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은 일부 주은 건 있지만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네. 지금 과학기술 분야의 대통령 공약으로서 가장 중요한 분야 하나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이제 만들겠다고 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네.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된 공약이 6개 총 285억 원인데 사실 이제 이번이 첫 번째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죠. 네. 그런데 이것도 막 삭감하려고 막 해서 제가 예산 소위위원으로서 막 방어해서 겨우 이제 협상을 본 게 이제 10% 삭감으로 이제 네. 협상을 받습니다. 사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부에서 뭘 하려면 그걸 이제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내일부터 또 이제 운영이 또 예산 소위위원으로서 저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위는 지금 대통령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들어가면 거의 뭐 전쟁입니다.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예를 들면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번 이제 이태원 참사를 두고 대통령실을 청와대를 옮겼기 때문에 그렇다. 네. 또 한동훈은 그렇습니다. 또 장관이 마약 수사를 또 강조했기 때문에 네. 또 그렇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그와 연계해서 또 대통령실의 예산은 또 거의 뭐 하나하나 지금 다 지금 삭감하려고 지금 덤비고 지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실에 지금 현재 그 경호 예산이라든지 또 뭐 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대폭 지금 삭감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두고 과연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일을 지금 하려고 지금 하는 건지 아니면 일 자체를 지금 못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예산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제안하는 입법들이 지금 현재 약 60몇 개가 있는데 네. 지금 하나도 지금 통과를 지금 안 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법안 통과는 당연히 이제 네. 국회에서 심사를 하고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정부가 바뀌는 첫 해는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네. 예산이라든지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비판을 하는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각종 공약에 대해서 하나같이 지금 예산을 지금 삭감을 하고 법안을 지금 통과를 안 시키고 하나같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서 네. 이 일 자체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느낄 때는 이전 대통령께서 그 공약 이행률이 최저였기 때문에 그걸 염두해서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시 말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 공약과 정책들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네. 지금 이런 엄청난 압박과 이런 압력들이 있었군요.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들이 제안하는 뭐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 모든 쌀을 강제적으로 수매해야 된다는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트레이더용으로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결국 이렇게 돼서 이제 막판에 이제 예산, 법안 이런 이제 협상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 큰일인 게 정말 민주당은 정말 반성을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반성은커녕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처음 들어와서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 공약을 이루기 위한 예산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좀 제대로 심판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